태극기가 나왔습니다. 네.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경례. 경례부터. 빠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주 오래돼 보이죠? 네, 아주 오래돼 보이는데 태극기가 그 평소 그 태극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 좀 다르고. 그러니까요. 모양도 약간. 근데 조금- 이렇게 일자로 된 거는 일단 시대가 많이 예전 거라는 거죠. 오, 다른데요? 아주 예전 거. 오. 그리고 약간 또 이 색깔도 보면 이렇게 약간 번져가지고 일단 검은색도 약간 이렇게 많이 번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네. 번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나오자마자 역시 여러분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예, 뭐 제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의 태극기와는 좀 다르잖아요. 네. 잘 보시면 지금의 태극기와 다른 부분이 모두 5군데가 있습니다. 정답! 정답? 예, 제일 빨랐어요. 해야죠. 예, 뭐든지 외치시면 돼요. 예. 일단 태극 문화가 약간 이렇게 비틀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가 이렇게 이거 양옆으로 돼 있거든요. 가운데 네, 가운데 태극기. 태극기가. 네. 자, 이렇게 떼어 보면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정답! 오지현 씨 말대로 한 왼쪽으로 90도 정도. 그렇죠. 예. 이렇게 풀어야 할 것 비틀어집니다. 같아요. 네. 예. 김정현 씨. 건공감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아, 괴의 네, 위치가 그의 위치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태극을 향하고 있어야 되죠. 다 똑바로 서 역시 있는 거죠. 정답. 그리고 네. 순서가 예, 잠깐 좀 한 번 좀 네, 그냥 아, 예, 예, 주시죠. 예. 아유, 형님 너무 형님. 혼자 다 맞추시니까. 죄송해요. 두 분 일단 다 너무 많이 맞추셨어요. 알아서. 네, 형님. 자, 이광기 씨. 일단 색깔이 누래졌다는 거. 그건 아닌데. 네. 이거 예능 아니었어? 이거? 그건 아닌데. 예능 시간 예. 만드는 거예요? 예능겸, 네, 예능겸. 예능겸. 네. 자, 뭐가 다를까요? 일단 네. 이 까지. 두 가지 맞히셨고 정답! 세 가지 더 있어요. 모르겠네. 나 어, 못 네. 찍겠네. 정답. 네. 지금 3, 4, 5, 6이잖아요. 네. 3, 4, 5, 6. 그렇구나. 요 두 가지가 방향이. 그러니까 감과 곤이 예, 다르다. 곤이 다르다. 예. 자, 한번 떼어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우, 두 개를 또 다 바뀌었구나. 맞추셨어요. 야, 이러면은 뭐 지금 김정현 씨가 인형 한꺼번에 3개예요. 자, 진짜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네. 또 자, 있어요? 마지막 뭐가 하나가 있지? 더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5가지가 지금의 태극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이 틀려요. 그렇죠. 정답. 색깔. 예, 예. 야, 우리가 색깔. 검은색이네. 검은색이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대신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 지금 색이 이렇게 반인 줄 알았어요. 사괴의 위치도 그렇고 곤과 감의 위치와 모양이 달랐어요. 잘 맞히셨으니까 인형 3개 하나하나씩 받으세요. 인형 안 받으실 거예요? 받아야죠. 받으셔야죠. 네, 인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많이 드려요. 이쁘다 인형. 우리나라 태극기가 처음으로 고종께서 왕명으로 그 태극기 만드는 규정을 발표를 할 때에 1883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5년 전이죠. 근데 사계와 태극을 사용한다 하여놓고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게 발표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양한 태극기가 본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데 조금씩 다르네요, 지금과는. 예, 조선 말기 또 대한제국 그럴 때 이러한 태극기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또 국내에 우리 국내부 협률사라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있었는데 거기는 조선 근대화가 될 때 말기에 근대화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입니다. 일종의 국립극장 역할을 하였었는데 실내극장이었는데 공연을 하기에 앞서서 태극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905년 전에 이러한 태극기를 우리가 쓰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좀 특이한 건데 유럽에서 담배 또는 초콜릿을 살 때 세계 각국의 국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고르고 판매를 했던 겁니다. 아하. 사은품이었죠. 네. 그 당시에 소개했던 코리아라는 나라의 국기인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네. 인형 퀴즈를 먼저 푸느라고 아직 의뢰인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의뢰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아주 오래된 태극기를 갖고 계신데 직접 소장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뭐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게 한 점이 있어서 오늘 감정을 의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태극기에 담겨진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극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태극이 특히나 조금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질 않고 좀 번져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 태극기는요, 다른 용도로 쓰던 무언가를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다른 용도로 쓰던. 어디에 다시 그린 걸까요? 1번 백앤릿, 2번 다른 나라의 국기, 3번 밥상보, 4번 배보자기. 뭔가 이렇게 싸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배보자기나가 아닐까.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질로 봐도. 네, 이게 그렇고요. 구멍이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탁 그 밥상을 덮었던 우리의 식과 관련된 그만큼 귀중한 밥상보. 거라서 밥상포였을 것 같다. 아, 네. 어. 분명히 1세대 우리 이민자들의 가지고 있던 태극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더 그때는 사실 한 번 가면 내가 살아서 과연 고국을 힘들죠. 돌아갈 수 묻을 수 있을까.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국의 그리고 뭐 어떤 민족의 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독립투사 오셨어. 그래서 용도가 뭐냐고 속 터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만든 거야. 용도가 뭐냐고. 그때 뭐 사탕수수밭도 가고 뭘 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고. 어디에다 다시 그려? 도시락을 싸갈 거 아니에요. 도시락에. 도시락 싸는 그 예제 없다고. 그럼 거의 그 밥상보로 같이. 그치 밥상보로 일단 통일하겠습니다. 너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고 어렵다. 여보세요. 네, 오늘 첫 출연입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네. 자, 과연 이번 인형은 어디로 갈까요? 정답 뭡니까? 안타깝게 아무도 없습니다. 백앤님? 아닙니다. 그럼요. 다른 나라 국기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기? 예. 다른 나라 국기요? 잘 보시면은 네. 태극은 빨간색이 원형 그대로 보이는데 네. 검정색은 먹으로 덧칠한 흔적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일장기. 예. 사계도 새로 먹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장기에 먹으로 덧칠한 태극기입니다. 야. 굉장히 되게 가슴이 아픈 뭉클해. 일이네요. 예. 뜨거워지네 갑자기. 웃을 일이 아니었네요. 네. 과연 누가 그렇다면 일장기를 태극기로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여길 보시면 과연 누가 이렇게 일장기에 태극기를 그려 넣었을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오, 글씨가 자, 써있네요. 뒷면에 잘 보시면요. 글자가 네. 쓰여져 있죠. 이름 써있는 거 박원진. 원진. 양질이 제23 인민반 박원진이라고 박원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인민반이면 왠지 모르게 북한. 그러니까요. 맞아요. 인민반이면. 오. 근데 일장기에 인민반? 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죠. 예. 네, 갑자기 일제 강점기에서 갑자기 6.25 넘어가나요? 이 역사를 다 훑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위원님의 도움을 좀 그럼요.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정말 이 태극기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양질이 우선 풀어보겠습니다. 양질이. 예, 강원도 철원에 있는 동성읍 양질이거든요. 현재. 예. 근데 광복이 되고 한국 전쟁 이전까지는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 지역에서는 그 행정 조직의 말단에서 꼭 어디에 살고 그 다음에 제몇 인민반. 아, 인민반. 예, 보통 그 당시에 40가구가 있을 때를 하나의 인민반으로 했다고. 그래서 저 인민반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추측컨대 시대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네. 또 저 태극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박원진 씨. 우리가 몇 가지가 궁금했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굉장히 아니 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남과 북이 이제 그 북한 땅이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그 남한 땅으로 오지만 사실 근데 갑자기 이게 일본 국기 네. 일본 국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기야 뭐
광복이 된 이후에 일본기가 어디 여기저기 이렇게 나돌아다니기는 많았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긴 저도 드네요. 이광희 씨 생각처럼 왜 하필이면은 왜 이렇게 일장기에다 태극기를 다시 그려 넣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위원님. 연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철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구철원입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본 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원은 대한민국의 중심지이자 경원선이 지나가고 또 금강산을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예. 또 일제 강점기 때 또 물류 기지가 돼가지고 자원이나 소위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일본인들도 많았었고 경찰서, 일본 군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장기를 구하기가 아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펼쳐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만약 철원이 이 지역이 양지리가 북한에 속해 있었다면 북한의 국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리지 왜 태극기를 그렸을까요? 일장기는 이제 반일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정말 아니면 태극을 그린 게 6.25 아닐까.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왜냐면 6.25가 만약에 났었으면 아마 태극기를 안 그렸을 텐데 6.25 이전에는 이렇게 왕래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맞아요. 6.25 이전, 6.25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극기를 더 그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왜 인공기가 아니라 당시에 북한에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그렸을까요? 45년 8월 15일부터 약 3년간 48년 7월 달까지 네.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우리와 같이 썼다. 같은 태극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태극기를 제조한 기간은 1945년 8월부터 1948년 7월까지. 왜? 48년 7월부터는 태극기를 폐지하고 인공기를 북한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박원진이라는 분이 그리고 나서 네. 정말 이 조국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세를 막 했을 것만 같은 이 태극기로 네, 그랬을 수도 울컥해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예. 들어요. 그랬을 네. 수도 있죠. 예. 사실 태극기를 감정가를 추정한다는 게 감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예. 의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리고 한번 좀 경건한 마음으로 예.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최종 감정입니다. 이 태극기가 혹시 그 해방 이후에 혹시 이 북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좀 많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생각보다 발견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귀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일장기를 개조한 태극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작품들이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진품으로 판정이 나서 발견된 게 두 번째입니다. 한 점은 진간사에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그래요? 일장기를 일제강점기 때 태극기로 만든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뢰품은 두 번째 개조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박원진 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개인적으로 만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가에 이렇게 영향을 주나요? 기록에 있냐 없냐가 실제 평가의 가치를 5~6배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오호. 그 기록 딱 그 두 줄이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치가 높게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뭐 보통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근대 유물 태극기 감정가를 한번 추정해 주시죠. 네, 돌아가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의 추정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기 씨는 300만 원을 적으셨고요. 그리고 김재견 씨는 700만 원. 오전 씨는 815만 원을 적었습니다. 8.15 광복이니까 네. 의미 있잖아요. 그렇네요, 정답 맞힌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8.15 광복 815만 원. 네, 그래서 815만 원. 마음은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가격을 매길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그 따뜻한 그럼요. 그 민족의 그걸 네.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까 하지만 사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우리가 네.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00만 300만 원. 원 적으셨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장기를 개조한 두 번째 작품이고 또 박원진이라는 그 만드신 분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그 점에 좀 높은 점수를 줘서 7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의뢰인께서는 10만 원을 추정을 하셨네요. 예. 태극기를 뭐 값어치를 선택하는 거는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네. 얼마라도 기재를 하라 그래서 이랬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의대품, 이 근대 유물 태극기 한 점의 감정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감정가 보여주세요. 아, 태극기는 언제 봐도 참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장기 위에 먹으로 덧칠해서 만든 태극기. 자, 이 태극기의 감정가는 과연 얼마가 책정되었을까요? 300만 원입니다. 이광기 씨.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이야, 이 첫 의대품부터 정확하게 정말 인형 두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야. 예. 감정가는 뭐 이광희 씨가 잘 맞히셨고요. 감정가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차분하게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뢰품의 핵심은 어느 분이 이 해방 공간에 북한 지역에서 일장기를 개조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해방 공간에 기록이 없는 태극기가 발견된다 그러면은 그저 한 50여만 원 정도 평가가 될 텐데 그러한 기록에 대한 고증, 우리한테 아픈 현대사 50여 년이 저기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희귀도 등을 고려해서 그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의미 있는 의뢰품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태극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오늘 충분한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